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즉 예전에 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6월 17일 부동산 정책, 7월 10일, 8월 4일, 그 전 작년 12월 17일 대책, 부동산 정책은 다 주택입니다. 그 외에 상가나 이런 부분은 규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파트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피스텔 했는데요. 오피스텔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디가 좋다 이렇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지만 오피스텔보다는요 투자로 보게 되면 지식산업센터가 더 좋습니다. 내용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어디 지역들을 투자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제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영등포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사고부터 자기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대요. 오로지 지식산업센터. 왜냐하면 대출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자에 비해서 이제 월세 받는 수익이 워낙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매매가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자, 왜 이렇게 지산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보통 주택 규제로 인하면 다른 이제 투자처로 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가 건물이나 꼬마 빌딩, 구분 상가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들 있잖아요. 그 하나 호실마다 이제 주인이 틀린 게 그걸 구분 상가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지만, 그거보다 좀 금액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가죠. 적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비교할 때 왜 오피스텔보다 지식산업센터가 편하냐면은, 오피스텔은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감가상각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도배를 해줘야 돼, 부서진 거 있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1층 상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도배도 해줄 것도 없고, 처음에 딱 임대를 놓기 시작하면 세입자가 나오면 다른 세입자를 맞춰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도 적어요. 왜냐면 한 번 들어가면 오래 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고요. 일단 아파트 규제가 많다 보니까 요즘 투자처는 이제 재개발 쪽, 공공재개발이나 이번에 발표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도 공부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외에 지하철 신설 예상 지역들 있잖아요. 요즘 많이 올랐던 봉천동. 왜냐면 거기가 이제 그 서부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동부 경천철도 들어오니까 거기 관련돼도 좀 올랐고, 광북 횡단선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건축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누가 사나? 입주한 오너분들이 많이 삽니다. 처음에 이제 임차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대출이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80% 90%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싸니까 월세 내는 것도 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있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네? 그 맛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지산이 좀 많아졌지만 그전에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입장 오는 분들이 지금 사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지산만 전문적으로 분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럼 그분들 연락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정보를 그분들한테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판단하고 먼저 찍어요, 분양을 할 때. 그러니까 입장 오너들이 사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은 이제 이 맛을 압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소액 투자자는 오피스에 신경을 더 씁니다. 추가비용도 별로 없어요. 매매가 상승률도 자리만 입지만 좀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오피스는 어느 선 이상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오피스는 좀 시간이 감가상각이 되면 또 가치도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분에서 이제 지산의 가치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산에 한번 맛을 보신 분들은 지산만 가요. 오피스는 생각도 안 하십니다. 입장 오너 중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들어오는데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100%까지 대출 나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가 투자 대비, 그 다음에 월세를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금액이 1년, 2년 지나도 계약도 금액 올린다는 부분에서 그 불안감도 없고, 그리고 금액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투자하지, 그 외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주택에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지식산업센터가 구의 이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자, 투자 장점이 있고 투자 주의를 해야 되고 있고 투자할 때 이제 성공 방법,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택 규제라든지 이제 반작용 효과가 좀 지산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단점은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하고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입니다. 직접 입주하는 뭐 제조나 이런 하신 분들은 이제 취득세가 이제 반이 감면되고요. 재산세도 이렇게 감면이 돼요. 다만 소액 투자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4.6% 내야 돼, 상가처럼. 재산세도 감면이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소규모로 이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뭐 이제 상가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중과가 없어요. 다만 이것도 상가랑 똑같이 해가지고 종합소득세는 합산됩니다. 대출은 아까 말 일반적으로는 80%까지 들어가신 분 직접 하시면 나오지만 회사 재무지표에 따라서 90%까지 나오고 이자율도 현저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데도 70에서 80%까지 나오니까 뭐 충분히 만약 한 3억짜리 2억 5천짜리 나오면은 보통 자기가 5천이나 7천이면 그 지산을 가져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보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공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본인이 쓰는 사람이 아니면은 1년 안에 매도를 해야 돼요. 다만 50% 미만, 만약 예를 들어 30평이면 내가 20평 쓰고 10평 임대 놔도 되거든요. 그건 가능합니다. 요런 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산이라고 그냥 아무나한테 임대 주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보통 이렇게 산업단지로 많이 되어 있는데 임대 놓을 때 좀 제약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 틀려요. 거기에 맞게 요런 뭐 법 제28조 5항입니다. 요거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시면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어차피 지역마다 거의 뭐 조금 틀리지만 제조 관련된 직업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의 됩니다. 어느 정도 서비스까지 되는데 지역마다 좀 틀린 게 있으니까 요런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직접 쓰거나 임대 놓아도 여기 무조건 임대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오피스라고 틀립니다. 오피스는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사업자 무등록이 있지만 지산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부가세 환급 받으셔야 되잖아요. 부가세 환급 안 받으실 거예요? 이건 지산은 무조건 상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혹시 직장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데 지산을 구입할 때는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 사업자라기 때문에 바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도 잘 보셔야 되고 내가 그 나와가지고 의료보험비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할 때 성공 방법 이런 건 좀 아셔야 됩니다. 모든 부동산의 필수 조건이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산의 단점이 주차장이에요. 보통 보면은 주차 거의 한 대 이상 못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요. 요즘 최근에 입주한 뭐 신내동에 있는 그 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추가로 뭐 된다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향후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매매가 상승과 임대 공실률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문정동으로 비교하면 문정동은 한 대 이상 못 돼요. 주차.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오너들이 됩니다. 그러면 오너만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이제 만약 부족하면 근처에 혹시 공용 주차장이 있는지 뭐 주차 타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외에 이제 교통편을 얘기하잖아요. 전철이 5분 10분 거리에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교통편을 타고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 얘기예요. 꼭 보실 때 그걸 보셔야 되고요. 층이나 향은 여기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지산은 가격이 낮을수록 좋아요. 다만 이제 분양할 때 코너 자리는 어디 가나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분양을 받을 때는 코너 자리는 하나만 안 팔아요. 경쟁이 있다고 하면 하나만 안 팔고 옆에 같이 껴서 팝니다. 그래서 같이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작은 평수로 임대로 들어오신 분 있지만 큰 평수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산은 코너를 끼고 2칸이든 3칸이든 꼭 사셔도 충분한 값어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은 꼭 인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양이나 매매나 살 때는 건물 자료 꼼꼼히 봐야 됩니다. 만약 분양을 보면 그 분양의 자료에서 연면적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 전용 면적도 봐야 되지만 매매로 봤을 때도 꼭 보셔야 되게 부동산 같은 자료 달라고 줍니다. 그럼 한번 보셔야 돼요. 연면적이 높을수록 좋아요. 전용률 높으면 그냥 금상첨화입니다. 밑에 내용 있죠? 근데 전용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느 선은 50%선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연면적이 이제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을수록 생활 편의시설이 좋아지고요. 관리비도 저렴해져요. 근데 세대수가 너무 적잖아요. 관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왜냐?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모르신 분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사는 이제 교통편만큼 중요한 게 혹시 거기에 대기업이 들어오는지, 좀 큰 기업들. 지금 이제 과천지식정보타운 안에 이제 거기도 이제 지사들이 있는데 그 큰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지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공실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오게 하겠지만은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문정동처럼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 스마트한 데가 있으면 수요층이 있는 게 좋습니다. 공장보다도. 공장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정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업무시설이에요. 거기는 제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그래서 분양하고 이제 입주할 때쯤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 여기 같이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주변 공급 물량이 적은지 많이 따져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 분양을 받던, 나중에 이제 분양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 또 이제 나중에 미래 계획들도 있을 테고, 매매를 살 때는 꼼꼼히 봐야 되는 게, 주변에 혹시 또 공급량이 또 계속 분양을 할 건지. 제가 이제 어디를 문정동을 비교하게 되면요. 일단은 첫 번째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보면 많이 분양을 받더라도 그 안에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늦게 들어오는 데가 좋습니다. 분양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죠. 근데 왜냐면은, 처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입주하는 거하고 이제 그 임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다른 데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진 않아요. 프리미엄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 때 입주하는 걸 보게 되면요. 공급은 적어진데 수요가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있잖아요. 확실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분양을 받을 때는 거의 그 입주하는 그 시기를 보세요. 마지막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정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주할 때는 그렇게 프리미엄이 오르지 않았는데 마지막쯤 되니까 뭐 마지막 입주하는 거나 그 전에 입주한 거랑 다 똑같이 돼. 피가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80분들은 늦게 입주하는 거 사셔야 되고요. 뭐 그냥 직접 입주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실률 같은 경우는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계속 들어오니까 그만 1년에 반년에서 1년 정도면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도 계속 사정이 있으면 또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임대 들어오신 분들도. 직접 들어온 사람 안 돼요. 거의 5년 정도는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이제 취득세 감면받는 거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도 매년 쓰는데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적어도 5%에서 한 8% 있는 조건, 많아도 한 10% 사이면은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대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모든 분야 필수지만 본인의 발품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 물건이라도 현장은 꼭 한번 답사를 하셔야 돼. 거기가 나중에 전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인터넷 정보를 꼭 보셔야 되고. 제가 뭐라고 했죠? 주차 대수. 주차는 거의 한 대 이상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이 줄수록 좋다. 두 번째는 전철이 얼마나 가까운지 꼭 보셔야 됩니다. 뭐 도로 이제 교통량 같은 3기 신도시는 더 좋아지지만은 고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꼭 그 건물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원들도 가까운 걸 해야지 일하지, 멀리면 일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살려는 사람이나 임대 들어오는 사람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알아야 되는데,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단이 형성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형성되기가 빨라요. 왜냐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시행사 설명드린 적 있죠. 걔네들이 많이 장난친다고요. 장난칩니다. 관리비도. 처음에 걔네들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건물이라면 그 층까지는 가치가 좋습니다. 몇 층까지 있거든요. 그 층의 가치는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분양이 돼요. 뭐 시내 그 대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그 외의 지역에도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게인데 그 층까지는 가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같이 내리고 이제 같이 사무실용도 같이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가 된다면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창고용도로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면 드라이브 스루가 되는 데를 사셔도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임대 놓기도 좋습니다. 시기센터 서울 뭐 어디 수도권 어디 있냐. 자, 서울 같은 경우 거의 중공업 지역입니다. 왜냐면 중공업 지역이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영등포, 그 다음에 구로, 가산, 성수, 강서입니다. 구로나 가산 디지털 아까 말씀드린 이게 국가산업단에 지정돼 있어 임대료 제한이 있어요.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문정동이나 강남구 자곡동도 있고요. 뭐 구로 고덕 같은 데도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덕은지구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권에 좀 가까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별내 같은 경우, 갈매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하나미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로 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이 얼마 오는지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만약 분양 같은 거 상관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거기가 전철이 얼마나 그게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 제가 주의할 것만 딱 하셔서 분양받아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코너 자리는 더 좋고요.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교통편을 주셔야 됩니다. 예, 지익선에서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분양이 아니라만큼은 프리미엄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르쳐 줍니다. 거기 그 현장에 있는 부동산 가면 가르쳐 줘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면 더 오를 여지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월세 가격과 지금 프리미엄 가격. 당연히 월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올라겠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으면 그 더 올라갈 여지는 좀 적어질 수는 있어요. 그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되게 오래됐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뭐 왜 성수동은 이제 그 예외적인 지역이라 하겠지만 그 다른 지역 3기 시즌 이런 지역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대수 필수입니다. 필수. 엄청 불편합니다. 그 근처에 혹시 주차를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가치는 좋아요. 그 건물이 못 되더라도. 근데 그런 지역이 없다고 하면은 그 손님을,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임대를 받으려면 임대나 매매할 때도 이런 부분 때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관리비 문제인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다 관리단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입주하시는 거기 실입주하는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오너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가격이에요. 현장 근처에 지기선에서 꼭 분양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급이 적을수록 가격 및 임대가 좋다. 너무 많으면은 골라가요.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 있잖아. 가산이나 뭐 저기 구로 같은 거 빼놓고는 그 외 지역들. 그건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양하는 물건들을 이제 볼 때 에어컨을 달아주는 데가 있고요. 안 달아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약한 지역 같아. 그러면 처음에 에어컨 옵션이 들어가요. 그 에어컨 안 주는 데도 있거든요. 가까운 뭐 신내 대시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달아준 데, 처음에 옵션이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를 놓거나 들어갈 때 보게 되면 이제 매매로 살 때는 전리랑 확인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제조 업무 다 되는 데 있습니다. 문정동 업무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뭐 문정동 안에 딴 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접근하셔도 웬만하면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투자 접근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 3기 신도시 상당히 좋습니다. 3기 신도시 할 때는 아까 분양이랑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거 아까 위에서 계속 제가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들이 있냐 먼저 제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갈매동입니다. 이쪽 지역이 들어오는데 세 단지가 들어오요. 금강부터 해가 현대까지 세 군데가 들어오는데 여기도 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들어온 게 2022년이에요. 처음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만약 투자하시더라도. 왜냐면 2023년 별력이 들어옵니다. 향후에 GTS 이제 B 노선도 들어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신 분들은. 위로 가면 이제 신대동입니다. 서울에 가까워요. 길 건너서 여기도 나중에 이쪽에도 여기도 이제 나중에 공공택지 주는데 이쪽 안에 들어올 테고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3기 신도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지금 뭐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남 교사는 워낙 좋습니다. 아마 여기도 지산 들어갈 테고 남양주 왕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선호도는 GTS D 노선까지 들어오는 3호선 있고 강남에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받으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만 이제 그게 전철역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양 창릉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 GTS 노선은 지나가지 않지만 고양선이 신설되고, 그리고 도로 교통편도 좋아지고, 이쪽에 이제 그 회사들도 많고,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도 지산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이, GTS 노선이 없었는데, 여기 이제 부천 운동장에 가서 이제 타야 되잖아요. GTS 이제 노선을. 근데, 이 GTS 노선이, 여기 같은 경우가 이 D 노선이 지금 예상도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된다면 부천 대전과 인천 경우 상당히 좋습니다. 핫한 삼성전 빠르게 갈 수 있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분양하고 있는 게 과천입니다. 다 끝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건축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한다고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과천에 제가 예전에 한번 과천 지지 정보타운 이제 아파트 설명할 때 한 건데, 여기가 이제 그 4호선이 들어가고 뭐 여기가 SVRT가 해서 뭐 사당에서 여기 그 안양으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 교통편도 좋아지니까 여기서 지산이 들어오고 여기가 기업들이 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만약 지금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 지금 투자처가 없다, 오피스를 투자하려면 전 오피스텔도 여기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선호도에 따라서 뭐 저기 오피스를 가도 상관없겠지만 지산을 그만큼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위치적으로만 전철역만 좀 가깝고 하면은 월세 놓는 데는 정말 그 큰 힘은 안 듭니다.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만 끝나게 되면은 위치가 좋은 데는 항상 바로 보답이 옵니다. 그리고 코너 자리가 있다고 하면 코너 끼고 한두 개 더 사셔도 금액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정말 잘 모르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